말씀을 드리고자면 우리가 어떤 연습을 하나 하잖아. 내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봉 치고 연습을 한다 그러면 자 이거 자체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치냐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이 기술 어떻게 씁니까?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원위치 펀치 같은 건데 원위치 펀치 같은 거 이렇게 대놓고 여기서 펑 치고 이거 연습을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걸 연습을 엄청 해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몸을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칩니다라는 걸 뭐 시범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다 중요한 게 뭐야? 이 기술을 어떻게 씁니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야? 이거를 왜 해야 됩니까가 중요해요. 그죠? 자, 내가 만약에 어떤 격투를 하는데 어떤 기술을 쓰는데 나는 평생 여기서 칠 일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걸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사실 뭐 여러 가지 기술 뭐 많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영춘권이나 아니면 트래핑 같은 거 쓰지만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내가 빵 해서 자, 이 거리를 쳐. 자, 여기서 이 거리를 쳐서 들어가는 데 대해서 자, 이만큼의 거리를 내가 치러 들어가는 거를 주로 한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이걸 쳤어, 저 방어. 자, 이거 해서 다시 또 이쪽에서 쳤어. 자, 이 거리를 내가 이만큼을 치는 연습을 해야 되는 사람, 늘 이렇게 기술을 쓰는 사람이면 이 거리에서 내가 연습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시간이 하루가 몇 시간이야? 24시간. 나도 24시간이고. 그죠? 똑같이 하루가 24시간이야. 그럼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러니까 그 똑같은 24시간 동안에 연습을 얼마나 더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데 평소에 쓰지도 않는 이거를 연습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차라리 이거 10번 연습할 시간이 있으면 이거를 10번을 더 연습하는 게 낫겠지. 이 거리에서 연습하는 게.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그러면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브루스리 사무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빵 차고 이 사람을 튕겨내는 연습을 했다. 뭐 그걸 보여줬다. 쇼잉을 보여줬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치느냐에만 집중을 해요. 저걸 어떻게 치지? 저 어떻게 하면 칠 수 있습니까? 원인치 펀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서 우리가 더 가야 되는 거는 그럼 브루스리는 왜 이걸 보여줬을까? 그죠? 자, 브루스리가 세게 치려면 세게 칠 수 있어. 세게 치려면 뭐 여기서 영화에서 보여주면 여기서 이렇게 뒤에서 치는 것도 많고 많이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시범을 보여줄 때 여기서 치고 이런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요 거리의 파워펀치 요 거리에서의 파워펀치를 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전법에는 이 거리까지 들어가서 치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전법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쓴다는 거지.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 간단적인 예로 봤을 때, 자, 여기서 자, 이 거리를 봤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바로 빵 치지 않고 쓱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친다는 얘기. 그만큼 일단 접근하는 데까지는 전혀 타격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는 거지. 자, 이건 이제 우리 전법인데 그 전법에 대해서 뭐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뭐 여러분들 평소에 다 들으니까 그 뭐 스캔 레인지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술을 펼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지? 내가 이 사람을 때리는 거야? 아니면 내가 맞는 거야? 아니 내가 안 맞는 거야. 내가 안 맞는 게 제일 중요해. 브루스리 이소룡이라는 신체적 특징을 보라고. 키가 170 정도에 몸무게는 50kg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원거리에서 빵 던져서 친다. 근데 그 절권도라는 게 태어나는 무술의 고장이 어디야? 미국이란 말이죠. 훨씬 더 크고 길고 덩치가 좋은 그리고 피지컬적으로 훨씬 뛰어난 사람들한테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상황이었고 브루스리는 또 시력이 엄청 나빴어요. 거의 마이너스 8.0km부터 거의 뭐 안경 벗거나 렌즈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지. 그런 사람들이 원거리에서 정확하게 타겟을 노려서 친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서 붙은 다음에 이 거리에서 이 사람을 제압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걸 본인의 전법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거고. 오케이? 브루스리하고 친분이 있었던 분들 무술가들의 어떤 그 평가를 들어봐도 브루스리의 싸움법은 어떻다? 그 사람한테 일단
빠르게 붙은 다음에 한번 붙으면 마치 거울처럼 이 사람의 동작을 알아챌 수 있었다라고 브루스리를 평가를 해요. 그 말인즉슨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 펀치 들어오는 거 내가 뺏어 치는 타입이 아니랬다는 얘기예요. 오면은 붙는 거야. 붙은 다음에 이 사람 어떻게 제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 주느냐. 자, 요 거리에서 타격이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전법을 이해를 못하면 원위치 펀치 아니면 짧은 거리에서 치는 거 이런 거 치는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한번 둘이서 스파링 해봐 그러면 갑자기 킥복싱 형태가 돼요. 갑자기. 그럼 우리가 지금 쳐야 되는 거리 그리고 어떻게 쳐? 이 거리를 치려고 노력을 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연습 뭐 하려고 했냐고. 이 기술을 왜 하느냐? 우리 전법상 그거는 반드시 필수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전법상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 사람한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야. 뭐 어떤 무술이든 이걸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니크하다는 거지. 그리고 아직까지 그거는 제가 어디에도 공개를 한 적이 없어요. 스승한테 배우고 나서도 한국에서도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공개를 여러분들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맛만 보고 나가신 분들이 이 중간에 어떻게 펼치는지를 이 거리를 어떻게 절권도에서 줄여 나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만 단편적으로 연습을 하고 이런 것만 단편적으로 연습을 하고 이런 것만 단편적으로 연습을 한 상황에서 이제 본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주먹이 날아오면 이렇게 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문제는 내가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까지 들어갈 것이냐. 이 사람을 내 옆에 어떻게 붙일 것이냐. 중요한 거거든. 네, 어떻게 이 사람하고 가까이 붙느냐라는 그 과정,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독특한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돼요. 그거를 반드시 알아놓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연습하는 데 대해서도 오늘도 봐봐. 여기서 발청을 와서 붕 들어갔지. 내가 이거를 왜 연습을 하냐,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왜 하느냐를 알고 연습을 해야 기술의 순도가 높아져요. 네, 투로 연습 많이 해보셨잖아. 그 투로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를 이해해버리면 그 투로에서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져 버려. 그죠? 그런 방법을 하면은 투로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고 그 투로를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할까가 나오는 거지. 사람들이 질문들을 원위치 펀치 이런 시범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저거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저걸 어디다 써요? 어떻게 써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써요?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질문이 왜 저걸 배워야 됩니까? 거기서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거지.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제 특징이 생겨. 자, 봐봐. 나 같은 경우에는 나도 이 거리가 편해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 연습하다 보면 다 다르잖아. 다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선씨 같은 경우는 좀 더 크고 굵기 때문에 이 거리보다는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치는 게 더 편하다.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 치는 거야. 자,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원위치 펀치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 이론상은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 하나의 동작 간거에서 대동 하나를 써서 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지금 사시 같은 경우는 이 거리가 편하다. 그러면 두 개의 동작 간격 거리에서 두 개의 대동을 써서 치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대신에 이제 자 거리가 떨어져. 동작 간격 두 개다. 그러면 자 하나의 대동만으로는 스피드하고 스피드하고 밸런스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파워하고 그런 게 유지가 안 되니까 대동 두 개를 써서 빵 그 타이밍을 맞춰준다. 그죠? 대신에 무기만 먼저 출발해준다. 자,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잖아. 자, 그러면 근데 자기는 조금 더 먼 거리에서 치고 싶다. 나는 기니까. 그러면은 동작 간격 3개, 대동 3개를 동시에 어떻게 폭발시킬 것이냐. 그게 이 사람의 유니크한 점이 되는 거예요, 또. 그냥 무술에서 자, 이거는 제 거리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본인의 동작 간격에 몇 개까지 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은 3개를 쓴다. 나는 하나면 된다. 그럼 나는 하나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할 거고 이 사람은 3개를 유지하려고 할 거야. 거기서 간격 싸움이 생기는 거고. 그죠? 단순히 이 사람 리치가
이 사람 리치가 얼마고 이런 얘기로 하면 안 돼. 그거는 그냥 너무 폭넓게 보는 거고 절권도는 그거를 굉장히 쪼개놨기 때문에 저 사람의 동작 간격, 내 동작 간격. 근데 그 단순히 그것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평소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동작 간격을 몇 개를 쓰는구나. 내도 이게 한꺼번에 몇 개가 작동이 되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나가는 거지. 저 사람도 날 그대로 파악을 할 거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수련을 하면 내가 이 동작 하나를 간단하게 하는 데 대해서도 왜 이걸 해야 되느냐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왜 해야 되느냐를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에 동작에 대해서 그 다음 연결하는 거나 아니면은 전법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야. 그게 진짜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그냥 겉만 하는 거예요. 우리 건프라 하죠, 건프라. 자, 우리가 단순히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연습을 하는 건요. 건프라 부품 그냥 다 떨어져 있는 거야. 우리는 그거를 조립을 해서 어떻게 그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 그죠? 그걸 이해를 하면 나중에 그 부품이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이거 어디에 붙는 부품이라는 거 설명서 없어도 알잖아.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오케이? 네, 그거 아니면은 그거를 반드시 이해하고 연습을 해요.